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저번에 루시드 차트 분석 때 리비안도 정리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좀 늦었습니다. 오늘은 리비안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리비안 3분기 실적과 최근 소식을 간단히 보고 갈게요. 먼저 분기간 매출액입니다. 2022년 1분기 매출은 미미하지만 엄청난 속도로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매출익률과 에비타익률도 계속 개선되는데요.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원가 절감된 부분도 있지만 자체 개발한 엔듀로 모터와 값싼 LFP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3분기에는 성장 속도 측면에서는 살짝 둔화된 것이 보입니다. 비용을 보면 2022년 4분기까지는 줄이다가 2023년에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은 매출이 상승하면서 변동 비항목이 같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2022년 같은 3분기를 보면 2023년 3분기가 비용은 더 높은데 매출액 대비 비중의 연구 개발비만 봐도 작년 84%, 올해 40%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니 효율성은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생산량과 인도량은 분기를 거듭할수록 빠르게 증가해서 2023년 3분기에는 약 16,000대 생산을 하고 15,000대를 팔았습니다. 대당 매출액도 산출해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2023년 2분기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가 3분기에 조금 감소합니다. 2분기까지는 차량 가격을 높게 받았으나 테슬라가 증가하는 생산량의 인도량을 맞추기 위해 가격 인하를 하면서 리비안 역시 차량 가격에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4분기에는 14,000대 수준을 생산할 것으로 보는데 아마존이 성수기 연휴에는 신규 상업용 밴 도입을 제한해서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재고가 어느 정도 있어서 생산량 감소가 4분기 판매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24년 2분기에는 아원 플랫폼의 설계가 변경되는데 당장은 생산이 줄어들 수 있지만 원가가 절감되고 생산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네요. 길게 보면 매출과 수익성에서 더 개선될 여지가 보입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부채 비율이 높은 건 아니지만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은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2022년 1분기에 17%에서 2023년 3분기에 56%로 늘었는데요. 매분기 1빌리언 달러 이상 적자를 내면서 자본과 현금 소진 속도가 빠르게 늘고 있고요. 유동성을 봐도 역시 빨리 감소 중입니다. 2023년 2분기에 유동 비율이 566%에서 3분기에 461로 크게 감소했는데요. 지금 이 숫자는 유동 자산의 재고가 포함된 것입니다. 재고를 현금화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재고를 뺀 유동 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을 당좌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는 364%예요. 그러니 좀 더 유의해서 봐야겠습니다. 최근 소식을 보면 리비안은 리스 프로그램을 출시할 예정으로 재고 처리 및 추가 매출이 예상되고 12월 중순에 AT&T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리비안 차량을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또한 매출 상승 및 재고 소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네요. 비슷한 시기에 상장한 루시드와 주가를 비교해보면 최근 1개월 동안 리비안은 주가가 36% 상승했지만 루시드는 4% 감소했습니다. 12월 12일에 금리 인하가 기대되면서 주가가 뛰었는데 리비안은 그 이상으로 상승한 반면 루시드는 상승분을 반납해버렸네요. 지금은 오히려 상승 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루시드는 주가가 올랐을 때 매도세가 센 것이고 리비안은 매수세가 더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차트를 보면서 리비안이 현재 오른 주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월봉입니다. 리비안은 2021년 11월에 상장을 했는데요. 제조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아마존과 포드가 투자하며 화제가 되었는데 상장가 78달러에서 시작해서 최고 179달러까지 올라 한때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 시총 3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리비안에 투자해온 포드와의 전기차 공동개발 계획이 무산되자 주가는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리비안은 코로나로 인한 생산 차질로 차량 인도가 계속 지연되고 결국 상장가 밑으로 주가가 떨어져 2023년 4월에 최저가 11.68달러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7월 생산량과 인도량이 시장 예측을 웃돌고 유럽 시장에도 전기밴을 공급하게 되면서 주가가 28달러대까지 급등하게 되죠. 그 이후로 조정을 받다가 12월에 다시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금리 인하 소식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그 이후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물대는 12에서 32달러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32달러만 돌파하면 주가가 상승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럼 이제 주봉을 볼까요? 2023년 4월에 최저가 11.68달러를 찍고 반등하게 되는데요. 6월 마지막 주에 5주선, 10주선, 20주선이 모입니다. 그러다가 7월 첫째 주에 주가가 크게 오르는데요. 8월에 20달러를 지지하는 듯 했으나 10월에 2조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15달러에 반등을 하여 12월 13일 금리 인하 소식으로 주가가 상승 후 14일에 AT&T와의 공급계약 체결로 한 번 더 상승하게 돼요. 루시드는 이때 주가가 하락했는데 리비안이 상승한 주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루시드보다 상황이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AT&T와의 공급 계약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매물이 제일 많은 24달러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12월 둘째 주 장대 양봉 이후 거래량이 줄지만 그래도 양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매도하기엔 이르다고 보는 것 같네요. 지금 주봉상 1차 저항선은 24달러가 될 것 같고 2차는 26.87달러, 1차 지지선은 20달러, 2차는 15.35달러로 잡아봤습니다. 24달러를 뚫지 않는 이상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매수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일봉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요. 10월 말, 11월 초, 11월 말에 바닥을 다지면서 5일선, 11선, 21선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 이후 12월 1일에 주가가 급등하는데요. 이때 매수하면 좋긴 하지만 바로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리고 생각보다 조정을 크게 안 받는 걸 확인한 후에 12월 12일에 급등하면서 전 고점 18.79달러를 넘을 때 매수하는 게 안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닥을 3번 다진 만큼 주가 상승폭이 큰데요. 캔들이 분홍색 5일선을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매도세가 강해지며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요. 다행히 현재 5일선 밑으로는 안 내려가려고 하는 게 확인됩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사이에 11선이 5일선과 만나려고 하는데 현재 23에서 24.36달러 사이에 계속 횡보한다면 급등 후 주가 하락도 없고 약 2주간 평균 매수 가격이 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네요. 최근 60분봉을 봐도 12월 18일에 22.5달러, 20일에 22.9달러, 20일에 23.1달러, 27일에 23.2달러, 28일에는 23.5달러, 현재 29일은 23.3달러까지 밀렸지만 다시 반등해서 23.6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 장이 안 끝나서 오늘 주가는 변동이 더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약 2주간 매물대가 23.2에서 24.3달러에 많기 때문에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 한 현재 구간을 아래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적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며 1차 지지선을 어느 정도 매물이 있는 22달러, 2차 지지선은 20달러로 하고 1차 저항선은 24.36달러, 2차 저항선은 주봉상 고점이었던 28달러로 정하고 매수 가격 대별 예상 손실률과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23달러 이하로 매수하시면 기대 손실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1차 지지선을 현재 23달러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23.5달러에 매수하셔도 될 것 같네요. 정답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기준을 잡고 매수, 매도, 시나리오를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리비아는 주가가 급등한 후에도 큰 하락 없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5일선과 11선이 만나거나 이 상태로 횡보가 길어지면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 금리 나기대 소식 이후 별 소식이 없었던 루시드는 하락한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비슷했다가 어느 순간 격차가 커진 느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주가가 큰 변동이 있을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